대체 휴일이죠. 방송국 오면서 보니까 차가 많더라고요. 자, 오징어 게임 보고 나서 뭐 다른 거 없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합니다. 하나는 어둠 속의 미사입니다. 힐하우스의 유령 등을 연출한 마이크 플래너건이 각본 쓰고 연출했는데요. 스티븐 킹 원작이라고 착각할 만큼 스티븐 킹 특유의 정서가 잘 살아있고 캐릭터와 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종교적 광기, 삶에 대해서 촘촘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작품인데 공포영화 싫어하는 분들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클릭베이트인데요.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자가 출근을 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사이트의 동영상에 등장하는데요. 나는 여성을 학대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종이를 들고 있고 이 영상 조회수가 500만 건이 넘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후에 남자를 찾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이 펼쳐지는데요. 이 설정을 보고 익숙한데? 미디어 재판이나 대중의 광기 혹은 불륜, 가정폭력 뭐 이런 걸 떠올릴 분도 계시겠지만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둘 다 7회, 8회 정도 분량 드라마고요. 하나 골라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절반 보고 괜찮으면 내일 퇴근해서 마저 보고 그럼 되겠죠? 10월 4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 벤 이 킹의 Stand By Me 였습니다. 노래 들으니까 영화 보고 싶네요. Stand By Me 영화 많이들 보셨죠? 예. 스티븐 킹 원작 가지고 만든 리버 피닉스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는 좋은 영화죠. 그 소설로 원작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스티븐 킹의 단편 그 더 바디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엔 스탠드 바이 미로 출간될 수도 있겠네요. 예, 원작 원래 제목은 더 바디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문자 좀 보고 시작할게요. 8357님, 웅디 연휴인 오늘도 출근했어요. 남들 쉴 때 바쁜 직업이라 점심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이제 갈 시간인데 아니 교대하실 분이 지각을 해서 아직도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네요.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배도 고프고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아니 왜 교대할 분이 왜 근데 밖에 엄청 막혀요. 다 그 어디 놀러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 길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막힙니다. 아마 그래서 지각하는 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 문자 언제 보내셨나? 지금은 오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른 가서 쉬세요. 김나희님, 웅디 오늘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마음이 차분하다 못해 촥 가라앉는 하루였어요. 비 내리는 거 보면서 술 한잔 홀짝이고 싶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가을이라 그런 건지 센치해지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웅디 목소리 들으면서 감상에 젖어볼래요. 김나희님. 김나희님 위해서라도 오늘 음악들을 신중하게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공지를 해드렸죠. 자, 이번 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따끈따끈한 퇴근길 도시락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퇴근길 든든한 밥 한 끼 드시라고 마련한 선물인데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도시락 중에서 돈 직화구이 도시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직화구이 맛있겠다. 자, 우리가 저녁 시간으로 온 지 오늘로 딱 4주 차인데요. 주변에 널리 홍보하겠다 이런 응원의 문자 대환영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시작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후 6시에는 허지웅쇼, 오후 6시에는 허지웅쇼라고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우세요. 오후 6시엔 허지웅쇼. 자, 도시락 받아가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사연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은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도시락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에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좀 빨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잘 맞췄어요.
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허지웅 쇼에 촉촉한 어떤 그 밝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손희애 씨. 비타민을 팍팍 뿌리러 왔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가 퇴근길 도시락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맞아요. 좋아하시겠죠? 도시락? 아우, 물론요. 이미 제가 대리만족을 막 하고 있고 분명히 다들 공감하실 텐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뭡니까, 웅디? 제육덮밥. 아니죠. 남이 차려준 밥이죠. 남이 차려준 밥. 예. 게다가 우리 하루 종일 막 일하다가 아까 사연처럼 막 하루 종일 서 있고 피곤하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요. 직접 차려 먹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힘들죠. 이럴 때 도시락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구성 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구성도 보셨어요? 미리 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런 것도 참지 못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키워드 어떤 건가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반려견 등록 집중 단속입니다. 반려견 등록 집중 단속. 네. 반려견 등록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하고 예. 있는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소식이 있어서 들고 왔고 예. 사실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오늘이 세계 동물의 날이더라고요. 맞춤 뉴스 전해드릴 텐데요. 예. 웅디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자체는 미리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맞아요.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먼저, 그러니까 신고 기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렇죠. 좀 미진한 더 뭐랄까 등록률이 안 오르고 있었나 보네. 맞아요. 그러니까 등록률이 사실은 절반도 안 되게 정말? 네, 절반도 한 40% 정도 되고 있다고 해요. 나는 되게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농식품부의 통계를 보면은 네. 반려견만 집중적으로 봤을 때 한 602만 마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중에서 한 40% 정도까지만 그렇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전혀 몰랐는데. 너무 적죠? 단속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단 집중 단속 기간에 공원이나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 반려견이 같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위반할 때는 과태료도 부과를 한대요. 과태료. 네. 어떻게 살펴보냐면 반려견의 등록 여부 체크하고요. 네. 그리고 목줄이랑 가슴줄 했는지 착용 여부를 주로 살피게 된다고 해요. 네. 여기에다가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에게는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되는 거, 그리고 외출 시에 입마개를 착용했는지의 여부, 그렇지. 그리고 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정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정기 교육의 이수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고 합니다. 맹견의 경우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장소들에는 미등록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왜 등록을 왜 안 하셨을까? 그렇죠. 저도 사실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꽤 많이 놀랬거든요. 저는 진짜 되게 거의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그쵸. 아니, 과태료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태료는 이게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네. 동물 등록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경고를 1차로 받았을 때는 20만 원, 아이고. 2차는 40만 원, 그리고 3차는 60만 원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등록 후에 변경 신고를 또 해야 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1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분류가 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줄이랑 가슴줄도 이제 안 하면은 과태료가 있다면서요? 있어요. 예. 이것도 적발 횟수에 따라 나뉘는데요. 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거 다 이제 완전 선진국화 되는구나. 정말 철저하게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외국에 이제 이미 앞서서 이런 제도 실천하고 있던 맞아요. 유럽이나 서양의 나라들의 경우가 이제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가네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등록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밖에 안 된다는 거는 네. 동물 등록지 자체를 잘 모르신다는 거니까 맞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죠. 이 동물 등록제라는 거는요. 반려동물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동물 등록 정보로 소유자를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주택에서 기르거나 혹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원령 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해서 신고를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혹은 등록 대행 업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신고를 하시는 건데요. 아까 웅디 말씀하셨던 것처럼 14년도부터 이미 시행 자체는 되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많이들 아직은 모르셔서 신고를 못 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이상을 택하게 되시는데요. 네.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아이한테 이렇게 삽입을 하거나 반려견에 혹은 외장형으로 부착하는 것도 있어요. 무선 식별 장치를 부착하거나 예. 혹은 인식표,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길 잃은 개 혹은 뭐 이제 유기견 같은 경우를 데려다가 어디 뭐 동물병원이 됐든 그 유관기관이 됐든 데려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 찍어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기록 찾아보는 건데 이게 없는 경우가 60%나 된다. 그렇죠. 아, 그래서 그만큼 유기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들 숙지하시고 등록 좀 아직 미진했던 부분들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카드 결제 실수 양심 손님입니다. 카드 결제 실수 양심 손님. 네, 우리 배달 소식도 몇 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장님은 또 아예 손님 구경하기 어려워서 나 너무 슬프다 울상을 짓기도 하시는데 네. 한 사장님이 10년 넘게 장사하신 분이 저 이 손님 덕분에 정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요즘 같은 때. 네, 이런 사연을 전해주신 건데요. 이분이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는데 네. 대전에서 국수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래요. 평소에도 근데 사실 저도 은행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실수하기가 진짜 쉽거든요. 돈에 대해서. 네, 카드 결제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 3만 원을 결제해야 되는데 3천 원을 결제를 한다거나 예. 이런 실수가 굉장히 잦은데 이럴 때는 카드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손님께 전화 연결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선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결제를 해주시겠지라고 예. 생각하지만 예. 어떤 분은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예 연락이 없으시거나 또 어떤 분은 근데 이거 제 실수 아니잖아요. 사장님도 잘못한 게 있으시니까 저 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까지는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래서 살짝 넘겨주고 예. 이번엔 달랐어요. 예. 이번엔 달랐는데 이번에도 실수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네.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결제가 취소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사장님이 뒤늦게 발견을 하셔가지고 평소처럼 카드사에 전화를 하셨답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손님께 연결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네. 그 손님 받자마자 아이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바로바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이 전액을 계좌로 바로 이체를 해주셨대요. 네. 그리고 이제 전화가 갔으니까 번호가 찍혔을 거잖아요. 네. 여기 문자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가성비 대비 너무 좋고 이런 집은 정말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대박 나실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덕담을 막 엄청 장문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끝인가요? 아니 끝이 아니라 이제 사장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예. 어? 아니 근데 이렇게 당연한 게 미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됐더라고요. 와, 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당연한 거를 우리가 미담으로 훈훈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됐구나라고 해서 훈훈하면서도 좀 씁쓸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근데 이게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네티즌 분들이 이런 세상이 돼버려서 씁쓸하기도 하고 참 훈훈하다. 당연한 걸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세상이구나.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셨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당연한 일을 한다는 게 더 이상 당연하지만은 않은 세상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오늘 애지중지 퀴즈 뭘까요? 네, 10월 1일부터 이 동물에 대한 미등록 집중 단속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한참 얘기했죠? 그렇죠.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 중에 하나인 이 동물 과연 무엇일까요? 네. 1번 반려견, 2번 반려묘, 3번 반려식물. 야 쉽다. 너무 쉽죠? 예. 오늘 아주
떠먹여 드렸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오늘 당첨자 5분 뽑아서 오늘은 커피 쿠폰 아니고 퇴근길 도시락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고다. 그래요. 자, 지금 이호공감의 프란다스에게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노골적인 힌트가 아닌가 해서 잠깐 고민했습니다. 끄고 딴 거 들을까요? 자, 지금까지 희애 씨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Sit down, please. I'd like to ask. Gentle rain is coming down. 하늘도 나처럼 잊었다 생각한 너는 나를 놔주질 않아. 울고 I'd like to ask. Gentle rain is coming down. 나를 적시네. 내 어깨를 가려주었던 너의 따뜻한 손은 없으니까. I wish I see. I wish I see. 우리 지난 기억들. I wish I dance. I wish I dance with you. 이 길 속에서 너 행복하도록 I wish you goodbye. Gentle rain is coming down. 이 비를 맞으며 외로운 나의 입가에 우리의 오랜 노래가 남아있네. I wish I see. I wish I see too. 우리 지난 기억들. I wish I dance. I wish I dance with you. 이 빛 속에서 너 행복하도록 I wish you goodbye. Sit down, please. I'd like to ask. I wish I see. I wish I see. 우리 지난 기억들. I wish I dance. I wish I dance with you. 이 길 속에서 너 행복하도록 I wish you goodbye. Gentle rain is coming down. 이 비를 맞으며 이제 말해야겠지. 차마 가슴 아파도 Just say goodbye.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윤종근 님이 청해 주신 클래식하이의 젠틀레인까지 듣고 왔어요. 윤종근 님이 편의점 앞에서 캔커피 마시면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대요. 도시락 보내드릴게요. 도시락도 좀 드세요. 우리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10월 1일부터 미등록 집중 단속이 시행되고 있는 동물 1번 반려견이었습니다. 8134님, 이세한님, 김은혜님, 신혜정님, 임은진님 당첨
퇴근길 도시락 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드릴게요. 8027님이요. 정답 1번 반려견. 천안의 택시기사인데요. 간혹 길거리 강아지가 택시 손님이 승차하려고 할 때 함께 타려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아파요. 소중한 생명인데 등록도 하고 부디 버리지 좀 맙시다 해주시네요. 대중교통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버려진 개들 진짜 많이 보신대요. 저도 전에 그 택시기사님한테 비슷한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많이 보신대요. 버리는 광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많고 예,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실수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 다들 미리미리 좀 등록도 하고 과태료 본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등록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에 있는 날이죠. 오늘 배종 감독의 2005년도 작품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살펴보겠습니다. 배종 감독 누구지? 하실 수도 있는데 박광현 감독이 몇 년 전에 이름을 개명했다고 하네요. 자, 재밌는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신유진 변호사, 허나몽 평론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뱀이 나와. 여가 뱀바우잖아. 와, 좀 전에 이 짝으로 휘칸이 지나간 거이 님 잘해? 맞나? 난 참 이상해요. 숨도 안 막히고 있잖아. 이래 손을 빨리 막 휘저으면 다리도 빨라짐이. 그게 무슨 소리가? 꽃 꼽았습니다. 소래기를 질러대서 잠잘 수가 있나. 이보라고 놓치면 꼼짝 말라. 꼼짝 안 하면 이러다 또 울산나. 우리 어머니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내래 몇 살이가? 삼촌이라 부르라. 에휴 형이 더 나아. 아 진짜 형이 더 정감 간다니까. 한 마음대로 하라. 참. 형, 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처음 본 날 그때나 진짜 쏠라고 그랬어요? 기칼라고 했는데 사실은 총알이 없었어야. 속았디? 뭐라고요? 아유 어쩐지 아, 생각난다. 네. 아, 웰컴 투 동막골. 그래요.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 배종 감독이 연출한 2005년도 작품 12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만나보겠습니다. 흥만은 변호사. 너는 오늘 어디 가셨죠? 변호사님 오늘 머리에 꼭 꽂았습니다. 신유진 아이고.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법률 이야기는 정말 쓸데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분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해서 머리에 꽃 꽂았습니다. 아니 지금 앞에 붙임 가발. 그럼요. 여기 이제 동막골에 강혜정 배우가 예. 앞머리까지 딱 있기 때문에 앞머리까지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서 오고 머리에 꽃 꽂았습니다. 북에서 오신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게 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성민님이 신유진 변호사님 머리에 꽃이 비도 오는데 오해받아요. 오희정님, 야 신유진 변호사님 왜 머리에 꽃을 다셨나 했더니 웰컴 투 동막골 강혜정님 오마주 하셨군요.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혼자 한바탕 웃었어요. 해주셨습니다. 두 분 도시락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제 이름 한번 언급해서 도시락까지 받으시고 퇴근길 아니, 도시락 정말. 최근에 이제 변호사님 이렇게 막 가발 그 영화에 맞게 준비하시잖아요. 예. 보통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보면 이단 헌트가 예. 항상 그 상황에 맞는 가면 준비하잖아요. 가면을 준비하죠. 가면. 변호사님에게는 바로 그 가면이 저 가발이에요. 가발을 몇 개 있으세요 집에? 저희 그때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너가 계속되는 한 가발을 네네. 계속 사시는 건가요? 가발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주문할 정말. 예정입니다. 네네. 아, V4 벤데타 같은 영화 하면은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거부터 여쭤봐야겠네요. 네네. 앞서서 이제 배종 그쵸. 감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아니 박광현 감독인데 그렇죠. 박광현 감독이 언제 이렇게 이름을 그리고 왜 네. 바꾼 건가요? 그
웰컴 투 동막골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예. 800만 관객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흥행 성적도 좋은데 다음 작품도 바로 찍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작품이 12년 뒤에 이제 조작된 도시라는 작품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권법이라는 영화를 준비를 했는데 그 영화가 계속해서 제작이 연기된 거죠.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또 스태프들 또한 같이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그 프로젝트가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이 박광현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기억에 남을까. 얼마나 안 좋은 이미지로 남을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그게 이제 감독의 의도가 아닌데 네네. 그렇게 프로젝트가 날아갔을 때 네. 거기에 이제 매여 있던 사람들은 네. 이제 죽을 맛이죠. 실제로 저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케이스이기도 해요. 권법 때문에. 네, 권법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근무했던 네. 잡지사에서 네. 권법과 관련해 가지고 네, 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예, 기사를 준비해라. 라고 이제 취재도 하고 했는데 그 취재를 한 후에 이 권법이 좀 밀릴 것 같다. 또 밀릴 것 같다. 밀릴 것 같다 이러다가 그럼 이제 기사가 잡지가 죽지. 없어졌죠. 그래서 네네. 이름을 바꿨다. 네네네네.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진짜 십몇 년을 그렇게 네. 그런 마음으로 지냈으면은 맞아요. 이름을 바꿀만 하네요. 그렇죠. 뭔가 일종의 또 새 출발도 이제 되는 셈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받으면은 예. 그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예. 이 영화가 이제 개봉 초기에 어떤 이제 기사가 있었을까 검색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영화 제목이랑 감독 이름을 쓰고 네네. 오래된 순으로 이제 기사 정렬을 시키면 예. 예전 것부터 딱 나왔는데 2018년도부터 기사가 맞아요. 나오길래 그쵸. 이거 어찌된 일이지? 라고 하다가 예. 이 개명 감독님이 개명 때문에 맞아요. 2018년 무렵에 개명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맞아요. 나 근데 여기 집중이 안 되냐. 변호사님이 머리에 영화 꽃을 코너에 놨습니다. 나와서 평론가 일을 하는데 머리에 꽃을 달고 가발을 쓰고 나와. 네. 매주 가발이 바뀌어. 그리고 이게 뭐라는 거야 대체. 그리고 아까 본인 입으로 변호사 법률은 쓸데없다. 아니 법률 기사를 매일 찾아보고 준비를 열심히 해도 쓸데기가 없어. 영화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영화 맞아요, 얘기하다가 시간이 맞아요. 다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만나볼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인데요. 두 분은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다시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역시 다시 봤는데 역시 이 영화는 그 한국형 판타지에 와 이렇게 잘 만든 그쵸. 한국형 판타지가 있었구나. 당시엔 안 보셨구나. 당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예. 그때는 이제 그걸 처음 봤기 때문에 와 하고 말았는데 다시 보면서도 이렇게 잘 만든 판타지 영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거죠. 아하. 네, 정말 지금 다시 봐도 촌스럽지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웰컴 투 동막골이 나오기 전에 예. 한 4년 전에요. 그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남북의 군인들이 일종의 좀 작은 통일을 이루는 이야기였잖아요. 그게 베를린 영화제에서 초청받았을 때 독일 언론들이 일제히 독일에서는 이런 설정의 영화들이 안 나오는 거냐, 라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저희도 딱 생각했을 때 공동경비구역 JSA와 같은 설정은 그래, 이게 좀 유일하겠지라고 했는데 웰컴 투 동막골이 또 나왔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보게 되면 그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야기를 전달하잖아요. 비슷한 소재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흥행에서도 나타나니까 어떤 한국민들에게 건드리는 지점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지금 봐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재가 6.25라는 그 굉장한 비극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예, 그리고 그쵸. 이제 또 신하균 배우가 자신이 군인으로서 한 명령에 따른 행동이지만 무고한 일반인들을 일반 시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그쵸. 피해를 입힌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사실 탈영한 군인이거든요. 그런 그 아주 무겁고 비극적인 소재에서 이 동막골이라는 이 환상적인 그 이상향에 가까운 그 마을 속에서 가상의 공간이죠.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봐도 참 따뜻하게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맞아요. 마지막 장면이 정말 저는 그때 이제 영화관에서 봤을 때 내가 그걸 느꼈나 모르겠는데 신하균 배우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 네네. 환하게 웃어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도 이제
저기 살 수 있게 됐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이제 폭격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지켜냈다라는 그 생각에 그렇죠. 환하게 웃는데 같이 이제 정재영 배우랑 같이 환하게 웃잖아요. 생각이 난다. 와,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찡한 거예요. 너무 찡하게 와 정말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웃음과 그 터지는 폭발 이런 게 되게 잘 찍혔고 잘 찍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하균 배우 웃을 때 이게 특징이 있어요. 최근에 그 드라마 그 괴물에서 또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동막골이랑 겹치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이 이렇게 그렇군요. 표정이 똑같습니다. 웃을 때. 근데 진짜 너무 좋아하는 배우예요. 네. 그리고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연기도 그렇고 그 캐릭터 집중도도 그렇고 어떻게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감이 더 좋아지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 이 배종 감독이죠 이제. 배종 감독이 웰컴 투 동막골을 캐스팅할 때 그 당시에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동막골이라는 데서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어 있어야지. 캐스팅도 연기는 굉장히 잘하지만 그렇다고 빅스타가 아닌 배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재영 배우나 뭐 신하균 배우나 뭐 강혜정 배우나 다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당시에는 뭐 그럴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연기를 잘한다는 것이 포인트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하균 배우는 그 당시부터 이미 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좋은 그런 지금 활동을 보여줬던 거죠. 이제 신하균 배우는 대사보다도 그 눈빛으로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눈빛으로 이미 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저런 연기는 정말 이거는 연기의 그런 DNA가 몸에 있다. 몸에 그런 있다.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변호사님도 이렇게 말 대신 항상 신유진 변호사님도 내가 보기엔 그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DNA가 눈을 보면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어요. 광기야. 자, 웰컴 투 동막골이 원래 장진 감독. 네네네. 장진 감독의 동명의 연극을 그렇죠. 각색을 한 거죠. 네, 연극을 각색을 했고 이것이 이제 딱 그 연극에서도 크게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진 감독이 있는 제작사 필름이스다에서 영화를 또 이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장진 감독이 이제 무대를 했으니까 다른 감독이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때 이제 배종 감독이 이걸 맡게 됐고 하지만 중요한 건 연극 무대는 그 무대만 꾸미면 되잖아요. 영화는 실제로는 정말 동막골이라는 환상적인 공간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또 좀 그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이게 미술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동막골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곳, 가상의 곳이지만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이게 강원도 평창시에 있는 미탄면 율칠이래요. 율칠이? 네네. 그런 곳이 있는데 원래는 영화를 그 촬영하기 몇 년 전까지는 4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영화 촬영을 이제 준비하려고 할 때는 다 떠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다가 야산에 땅 다지고 5,000평에 이르는 부지 한 10억 정도, 당시 이제 1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영화 속에 나오는 동막골과 같은 부지를 만든 거죠. 땅을 사서? 땅을 산 거는 아니고. 땅을 산 건 아니고. 갑자기 부동산. 당시 샀으면 평창이라길래. 제가 당시에 10억 원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신 건가? 근데 장진 감독이 처음에 시나리오를 줬을 때는 그 작은 영화, 뭐 집으로라든지 그런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 만들기를 바랬을 텐데 바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배종 감독이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2년 동안 시나리오에 매달렸다. 시나리오 작업을 해서 이제 이 사이즈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짧게 줄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이제 1950년대 북한군은 퇴각을 하려다가 그리고 남한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신하균 배우 같은 경우는 탈영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그 신유진 변호사님이 지금 꽃을 꽂고 있는 극 중에 강혜정 배우가 연기한 여일이라는 인물에 끌려가지고 동막골에 함께 있게 돼요. 하지만 대치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갔더니 그 미국인 윌 스미스, 미국 군인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수류탄을 잘못 던져가지고 옥수수 창고에 수류탄이 터지면서 팝콘 비가 내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치 상황이 조금씩 무너지다가 마을을 침투한 멧돼지를 같이 잡으면서 이들 사이에는 이제 평화가 생기죠. 하지만 그 연합군에서
스미스 군인을 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이 마을에 다시 비극이 벌어집니다. 아하. 네. 거기까지인가요? 그렇죠. 아, 옛날 영화인데도 네. 스포일러는 철저하게 숨기는. 네. 비극입니다가 사실 스포일러죠. 알겠습니다. 그 멧돼지 잡는 장면이 네. 제 기억에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맞아요. 모노노케 힘에 그렇죠. 예, 많이 좀 닮아 있어가지고 네. 뭐 당시에도 얘기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배종 감독이 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그리고 이 웰컴 투 동막골의 음악을 담당한 사람이 네. 히사이시 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미야자키 그래서 하야오가 있고. 예.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히사이시 조라고 하면 과연 이 신인 감독이잖아요. 과연 이걸 받아들일까? 라고 이제 시나리오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편지 딱 보냈는데 그거 보고서는 하겠다. 굉장히 좀 네, 어렵지 않게 하겠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하게 됐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장들이 겁이 그쵸. 나서 우리가 얘기를 못 거는 거지. 네네. 왠지 이렇게 맞아요. 적당한 비용만 맞추면은 오케이. 오케이. 네. 스필버그 허지웅 씨요? 오케이. 정말요? 정말요? 영화 코너 월요일, 먼데이, 오케이. 오케이. 위드 허나몽? 오케이. 맞으면 다 오는 거지 뭐. 그래요. 네. 근데 웰컴 투 동막골이 또 보고 있으면 이게 또 환상적인 이야기인데다가 뭐 팝콘비라든지 나비나라 다니고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와도 흡사하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사이시조 입장에선 시나리오 딱 읽어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판단을 좀 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배종 감독의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 원래 이 감독이 연출한 연극이 원작입니다. 각본도 이 감독이 집필을 했고요. 간첩 리철진, 킬러들의 수다, 아는 여자 등을 만들었던 이 감독은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장항준, 2번 장준환, 3번 장진. 야, 이거 헷갈리네요. 근데 장씨 감독이 많구나 이제 보니까. 그러네요. 힌트 가능한 분. 헷갈릴 때 요 대사를 생각해 보시고 이름이 좀 비슷해요. 니네 누군지 아니? 요 이름이랑 비슷합니다. 그분이 범죄도시에서 장첸이었나요? 예, 장첸. 알겠습니다. 1번 장항준, 2번 장준환, 3번 장첸. 힌트, 좋은 힌트였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혜진의 비가 내리는 날. 선곡 기가 막힌다. 네, 선곡 누굽니까? 우리 선달 PD님. 선달. 장혜진의 비가 내리는 날 같이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웅 쇼. 여기다 쏟아부으면 아마 볼만할 거야. 여긴 불황님밖에 없는 곳이야. 이 정도 계지문은 폭격 유도가 가능하디 않건? 충분하진 않지만 힘을 합치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근데요, 우리도 연합군이니까 지금 우리도 북남 확장부대 아니니까 내 말이 틀려. 말이 되는구나, 야. 이렇게 말고 다른 데서 다르게 만났으면 우리 진짜 재밌었을 텐데. 안 그래요? 영화 속 나온 배우들 이렇게 목소리 듣다 보니까 저는 이마룡 씨 보고 싶네요. 맞아요. 이마룡 씨 너무 뵙고 싶은데 요즘 뭐 하시나? 그렇죠. 이마룡 씨가 이 영화 관련해서 자신이 이제 인민군으로 출연한다고 하는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인민군이 너무 착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인민군을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그래도 되나? 본인 이제 52년생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부모님은 참 6.25 전쟁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하셔가지고 나를 낳아주셨는데 그 인민군에 대한 착한 이미지가 좀 마음에 걸렸는데 그 마지막 대사가 그래도 한나 자신을 이제 위로를 해준 말이 그 북침을 인정하는 그런 대사가 있어가지고 그 옛날 시대에는 그 인민군이라고 하면 되게 막 나쁘게 막 그려져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고착화되잖아요 사고가. 맞아요. 근데 이제 사고가 유연해지면서 다 김일성 때문이요. 김일성 때문에 나쁜 놈의 멧돼지. 영화 속에 멧돼지가 등장합니다. 맞아요. 잡아야 돼요. 때려잡아야 돼요. 자, 최중희님. 기분이 우울하거나 마냥 웃고 싶어질 때 꼭 찾아보는 영화가 웰컴 투 동막골이에요. 보고 있으면
팝콘이 꼭 필요해지는 영화예요.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러네. 팝콘. 네, 여기 팝콘. 그 옥수수 터지는 그 예, 국 안에 통통이 옥수수가, 터져가지고 네. 터질 때 그 굉장히 잘 묘사가 되거든요. 옥수수가 뿅 터지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요. 이번 저희 도시락 보내드릴 거고요. 0938님 정답 1번 장항준 감독님이요. 부인께서도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해주셨는데 되게 자신 있게 보내주셨는데 니네 누군지 아니? 예,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 다시 보내주시고요. 하지만 도시락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 오늘은 문자 읽어드리면 전부 다 도시락을 보내드리기 때문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혹시 오해 있으실까 제가 또 말씀 더 드리는데요. 이거 전에 한번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오해 소지를 줄이려면은 주어를 붙여요. 주어를. 북한의 남침. 북한의 남침. 예, 네네네. 북한이 남침을 한 것. 오늘 꽂고 잤습니다. 근데 그냥 북침이라고 했을 때는 북침이라고 했을 때는 북한이 침략했다는 의미로 또 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그걸 할 때는 꼭 주어를 붙여야 돼. 네네. 오늘 꽂고 잤습니다. 당연한 거죠. 북한의 남침이죠. 웃기는 놈들이에요. 아무튼. 자, 웰컴 투 동막골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에서 많이 음악 감독을 했던 세계적인 거장 그렇죠. 히사요 시조가 이 작품에서도 멋진 음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 작품 하면은 또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사들 볼게요. 네. 예. 아무래도 오늘 변호사님께서 꽃까지 묻히고 왔는데 여인이 분장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분주하십니다. 뭘 꼽을까 지금 분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평론가님부터 하세요. 저부터 그럼 제가 할까요? 제가 한번 여일이 목소리를 해보고 그거를 한번 다시 교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굉장히 좀 재밌었던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극 중에 정재용, 이마룡, 유덕한 배우가 이제 북한군 했잖아요. 퇴각하던 중에 갑자기 여일이를 만납니다. 근데 여일이가 처음에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저거야 뱀 나온다. 뱀한테 물리면 많이 아파. 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못할 수 있을까? 대체 잘해서 웃으신 거 아까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말한 그 DNA가 정말 0.00001%도 없어. 전 두 분 되게 좋아하시네. 잘한 줄 알고 좋아했는데.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도 떨리네요. 떨려. 실제로 그렇게 분장까지 하셨는데. 저는 요 대사로 해볼게요. 봤나? 잘한다. 내 좀 빨라. 난 참 이상해요. 숨도 안 막히고 있잖아. 발을 이래 빨리빨리 치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왜? 잘하고 있어. 나 강혜정 씨인 줄 알았어. 강혜정 씨야, 강혜정 씨. 다르네요. 아주 이 자리에 강혜정 씨가 와 계세요. 빨라짐이. 발이 더 빨라짐이. 저 땅이 막 뒤로 지나가짐이. 난 참 빨라. 잘한다. 웃겨. 진짜 머리에 꽃을 꽂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누가 그러니까 머리에 꽃 꽂고 그래? 아니.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부터요? 대체 왜 꽃을 붙이고 하지? 저분 머리에 꽃 꽂았습니다. 이제 머리에 꽃 꽂고 방송하는 정말 유일한 변호사일 거예요. 강혜정 씨 진짜 강혜정 씨 생각나네요. 그렇죠. 강혜정 씨가 이 역하기 전에 올드보이 맞아요. 전작이었잖아요. 그 센 역할을 했던 그 강혜정 씨 그 캐릭터 이미지가 센 역할이었는데 이렇게 아주 순수하고 거의 아이처럼 거의 뭐 4살 수준의 아이처럼 순수하고 맑은 역할이 과연 어울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더 이상의 이런 여일은 없었다. 여일 주인공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여일이라는 캐릭터가 이 메시지하고 상응하는 캐릭터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냐면 그 북한군과 남한군과 또 이 미국 군인의 그 3자에서 여일이가 딱 중간에 끼면 갑자기 그쪽이 중립지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이 만약에 뒤에 가서 대치하고 있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서 자들하고 친구나? 잘한다. 서로 총 들고 있는데. 강혜정 씨가 지금도 너무 멋지고 너무 저 아름다운 배우지만 연기로 또 뛰어나고. 그렇죠. 당시에 진짜 너무 눈부셨죠. 최고였죠. 반짝반짝거렸어요. 이 역할을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죠. 맞아요. 벌써 그
말의 리듬까지 살리면서 했다는 거 기억이 여전히 남잖아요. 예. 뛰어났죠. 아 보고 싶다. 저는 네. 이 시기가 2005년. 네, 2005년이었죠. 이 시기가 제 기억에 한국 영화의 그냥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아, 네네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도 저는 이 시대는 못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올드보이며 뭐 이제 조금 뭐 이제 1, 2년 뭐 이렇게 상관으로 JSA며 복수는 나의 것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 이걸 어떻게 이거는 못 넘겨요. 예. 맞아요. 이 시기가 가장 최고의 시기가 가장 눈부신 시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자 그때 나왔던 영화 웰컴 투 동막골입니다. 자 이름이 바뀐 구 박광현. 네. 지금은 배종 감독. 그렇죠. 예, 감독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죠. 이 감독 배종 감독은 원래 CF 출신 감독인데 화제가 됐던 그 광고가 있어요.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선영아 사랑해. 네. 바로 이제 그 컨셉을 기획해서 광고를 만들었던 감독인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편집은 감각적인데 거기에 담긴 내용들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웰컴 투 동막골도 그러잖아요. 뭐 전쟁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그런 전투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무료하게 멧돼지 잡을 때 그 배경이 그냥 아름다운 숲속이고 예, 나비 날아다니고 네 팝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팝콘이 꽃처럼 핀다는 얘기했는데 그 장면도 CG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옥수수 알갱이가 팝콘이 되는 장면을 굉장히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을 좀 위안을 주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광고에서 했던 장기를 바로 이제 첫 번째 영화에서 살렸던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특기를 살리는 데는 좋은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영화로 어쨌든 상을 받은 게 있잖아요. 신인 감독상을 받고 네네. 장진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제 소감을 할 정도로 장진 감독이 자신을 믿고 어쨌든 이거를 이제 영화로 해봐라라고 했으니까 게다가 또 장진 감독 사단이라고 불리는 신하균 배우, 정재영 배우가 직접 이제 출연도 하고 하면서 거의 장진 감독의 어떤 아우라가 이 영화에서 녹아내린 그런 것들도 이제 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제 바로 장편을 찍었던 건 아니고 장편을 찍기 전에 또 이 장진 감독이 대표로 있는 곳에서 에피소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내 나이키라는 작품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굉장히 재밌고 거기서 또 이마룡 배우가 아버지로 나오고 그 단편을 하면서 또 박경원 감독이 연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좀 과거의 시절의 얘기를 향수에 어리게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연출이 괜찮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던 거죠. 네. 박경원 감독 왜 이 이후에 그렇게 영화를 하는데 걸림돌이 많아서 쉽게 차기작으로 연결이 못 됐을까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권법이라는 작품은 결정은 됐는데 그 컨셉이 그 이미지로 그 하기에 좀 힘든 면이 있었던 게 뭐냐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싸우는 장면과 그 이면에서 싸우는 장면이 다르다라는 컨셉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미지로 표현하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계속해서 당시 캐스팅까지 됐었어요? 그렇죠. 캐스팅이 됐으면 투자는 당연히 되는 것도 따라오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캐스팅이 됐더라도 그 다음까지 이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그 작품이 굉장히 오랫동안 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캐스팅까지는 결정이 됐는데 투자 배급이 결정이 안 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엎어졌다.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반짝거렸는데 물론 이제 지금 다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 배우들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역시 이 배우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신하균. 근데 신하균 배우는 이미 이제 웰컴 투 동막골 출연하기 전부터 장진 사단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장진 감독의 작품에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출연하는 배우들의 면면이 있었죠. 뭐 신하균 배우, 정재영 배우. 근데 그 배우들의 특기라는 건 장진 감독의 그 유머 특징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굉장히 좀 일상적인데 갑자기 어긋나면서 주는 유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기들을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은 하기 힘든 건데 그거를 굉장히 잘했던 배우 중에 하나가 신하균 그리고 정재영 배우였는데 정재영 배우. 그렇죠. 네, 신하균 배우가 그러면서 이제 장진 사단에 합류하게 되고 장진 감독의 원작으로 한 웰컴 투 동막골에서 표현철 국군 이제 연기를 한 거죠.
혹시 괴로웠던 그 자신이 그 일반인들을 희생시킨 장면을 떠올리는데 괴로워하는 표정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생생했어요. 그렇죠. 네. 신하균 배우 이외에 따로 이제 기억나는 뭐 강혜정 배우나 강혜정 배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고 뭐 이마룡 배우가 있고 또 유덕한 배우 여기 나왔죠. 거기서 여일이와 썸을 타죠. 있는데 당시 유덕한 배우도 굉장히 또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이후에 유덕한 배우는 이제 천하장사 마돈나. 그렇죠. 너무 반짝거리는 맞아요. 영화. 그런 행보로 이제 보여줬던 배우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요. 근데 정재영 배우가 이 영화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요런 게 이 정재영 배우의 개그가 아닌가 싶은데 정재영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배우들에는 두 부류의 배우가 있다. 한 부류는 뭐 연기파, 개성파 이런 쪽이고 한 부류는 꽃미남파다. 꽃미남파가 있다. 근데 아니 무슨 무슨 조직인가요? 본인은 꽃미남 정재영으로 한번 불리고 싶다. 이게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게 이제 2005년도 인터뷰. 네, 2005년도에. 그 꿈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모든 꿈이 실현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인도 그렇게 평생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하면서 그런 게 이 장진사단의 유머 스타일이 아닌가. 뭐 어떠세요? 막 진지하게 인터뷰하고 있는데 난 꽃미남 배우 듣고 싶다. 근데 정재영 배우 너무 좋죠. 네. 정재영 배우가 이렇게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작품도 찍으면서 또 신기전 같은 블록버스터도 찍으면서 하고, 또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도 출연하고 그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찐 배우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배우인 동시에 저는 또 얼마 전에 우연하게 그냥 그 TV에서 나오길래 그 내가 살인범이다? 나는 살인범이다? 네네네네. 그거 다시 봤는데 아니 이게 되게 단순할 수 있는 배역인데 직선적인 역할이고 그런데도 진짜 정재영 배우가 기가 막히게 잘 살리더라고요. 잘하죠. 영화도 물론 재밌지만 그렇죠. 역시 대단한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이마룡 씨 이야기 나오니까 계속 빨간 양말을 그렇죠. 계속 게시판에서 빨간 양말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연식이 좀 들어가는데 이마룡 선생님 빨간 양말이 대체 언제적 얘기인지 빨간 양말을 신고 또 그렇게 이름 불리면서 일종의 좀 디스코 춤 춤을 추고 그래서 그 옛날 개그 코너 추억의 책가방이라고 그렇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텝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기억 못하시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배우들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요. 이 장진사단들이 결국에 뭐 이때도 당연히 뭐 스타였습니다만 이후로 다 스타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1998년도에 장진 감독의 데뷔작인 기막힌 사내들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제 신하균 배우, 임원희 배우 그리고 뭐 그 다음에 필름 이스다라는 영화사를 이렇게 출범시키면서 또 정재영 배우 이렇게 합류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 다 대스타죠. 어마어마한 이제 사실 연극 무대에서 좀 강한 그 배우들이 이제 영화로 넘어오면서 장진 사단이 된 거죠. 그래요. 자, 오늘 지난 몇 주 동안 변호사님이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너무 섭섭하셨을 거고. 오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오늘 법률 쟁점 있나요? 웰컴 투 동막골과 관련된 그렇죠. 법률 쟁점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우리 코너 제목이 무법지대인데 제가 항상 영화를 볼 때 얼마나 자세하게 보냐면 이 동막골을 자세하게 보니까 멧돼지가 나오잖아요. 멧돼지 장면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찍었어요.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 실제로 멧돼지는 나오는 건 아니고 CG 멧돼지가 나오죠. 마을 주민들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지키기 위한 연합 작전인 거죠. 멧돼지 그럼요. 한 마리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전부 쑥대밭이 돼가지고 근데 요즘 이 아파트에 이 멧돼지 같은 그런 존재가 출연을 했다고. 아파트에 멧돼지가 출연했다. 존재, 멧돼지 같은 존재가 출연했다고.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굉장히 좀 살려주십시오,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호소를 했어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어느 정도의 이 멧돼지 같은 사연이었냐면 새벽에. 노래를 고성으로 부릅니다. 굉장히 고성으로 부르고 그리고 주차를 할 때는 꼭 두
두 칸을 차지해요. 아 일부러 두 칸을? 네, 일부러 두 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종이 굉장히 이제 고급 외제차죠. 고급 외제차. 그리고 또 오토바이도 굉장히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떡하니. 얼마나 고가길래? 포로로? 포땡땡. 예, 포로로. 네, 그래서 그 자동차에 당연히 또 연락처도 적어놓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주차 요금도 안 내고 나는 여기 주차 요금도 안 내고 주차를 일주일에 4번에 5번밖에 안 한다. 등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제 약간 옛날식 아파트여가지고 이렇게 외부에다 주차를 하는 건데 그런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고통을 호소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가지란다는 거예요? 일단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와서 주차칸 두 칸을 차지하고 앉아서 집에 들어가서 새벽이 되면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좀 잘하긴 하더라고요. 아, 노래를 잘해요? 들어보는데 노래도 좀 잘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하는 시각이 새벽 3시고 새벽 3시에 그냥 생목으로 목욕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고. 이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배째라.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주민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그래서요? 인터넷에 올렸는데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런가요? 이게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뭐 손해배상 청구 민사로 그런 건데 이 새벽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이 글쓴이가 찍었어요. 근데 진짜 노래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정도면은 새벽 3시에 경범죄에 해당되긴 해요. 경범죄. 그러니까 되게 처벌하는 게 거의 뭐 미비하죠. 그러네요. 경범죄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신고를 해서 기록에 남겨두고 그리고 다행히 녹음도 해놨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뭔가 우리가 참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지 되는데 이제 이런 사연이 방송까지 나가고 막 뉴스 방송에 나가고 하니까 그래도 이 포땡땡 이 남자가 차 주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되게 약간 반전이었어요, 저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주차를 한 사진을 봤는데 이게 그 주차 라인의 한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고요. 정말 그냥 그 정중앙에 가운데 중짜 가운데 직선처럼 됐어요. 선 위에다가. 그런 성격이면은 제가 보기엔 사과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똘 땡땡인데. 돌아온. 돌아온. 아무튼 그런데 이게 방송까지 타고 나니까 우리가 어느 아파트인지도 알 수 있고 하니까 겁이 났나 봐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다. 저를 인해서 손해 보신 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사과문을 다 게시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직접 돌렸다고 해요. 다행히 해결이 된 사건이죠. 결국엔 그러니까 멧돼지가 퇴치가 된 거네요. 퇴치가 됐네요. 아이고. 근데 이런 경우 진짜 거의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이제 자기가 이렇게까지 전 국민에게 지금 분노를 받고 있는 게 이런 게 자기도 부담스러웠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정도에서 이렇게 뭐 말썽쟁이 정도는 괜찮은데 전 국민의 말썽쟁이가 돼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이거 알겠습니다. 법률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 오늘 법률 재밌었습니다. 계속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돌발 퀴즈 정답 3번 장진 감독이었고요. 이은화님 정답 3번, 임균아님 정답 3번 장진 감독님, 윤은미님, 조도군님, 2728님께 퇴근길 도시락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을 웃고 울게 한 하루 풍경 공유해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은 도시락 보내드리고 있죠.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오늘 난 딱히 별일 없었고 별로 공유할 것도 없지만 도시락이 먹고 싶다 하는 분들도 일단 보내보세요. 어디 모르죠 뭐. 눈에 띄일지. 문미연님, 오후 6시에는 러브 FM 103.5MHz 허지웅쇼 들으라고 동네 엄마 단톡방에 소문내야겠네요. 참, 저는 청취율 조사 오면은 무조건 오후 6시 허지웅쇼 외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유, 우리 문미연 선생님 도시락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고요. 임영민님, 저는 한국전력에 근무하는데요. 월말 정산이 다 안 돼서요. 야근 중이에요. 배고프네요. 도시락이 먹고 싶습니다. 사무실 직원들과 모두 같이 듣고 있답니다. 잠깐, 월말 정산이 아직도 안 됐다고? 지금 4일인데? 오, 그래요? 자, 일단 우리 한전의 이명민님, 지금 같이 계신 직원분들 인증사진 보내주시면은 사람 수대로 세워서 도시락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366님, 도시락 인별그램 피드 보면서 웅디도 스태프분들도 대체 공휴일 없이 일하시는구나. 동병상련의 마음인데 저희 퇴근길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의원 근무 15년차 실장이에요. 한 번도 이런 대체 공휴일에 쉰 적이 없는데요. 오늘은 일하느라 힘들겠지만 쉬는 날 일해주셔서 치료받을 수 있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환자분들 말씀에 힘이 나네요. 그런데 도시락을 한 개 주시나요? 당첨이 되면 저는 원장님께 선물해드려야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아니, 15년차 실장님이신데 어쩜 그렇게 직장생활을 잘하세요? 아, 그게 15년차의 비결인가요? 하나를 주면 원장님께 드리겠다. 아니, 이럴 수가.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원장님과 같이 드시라고 도시락 2개 보내드릴게요. 자, 8386님, 오늘도 일 끝내고 와서 아이들 저녁밥 차리면서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라디오 틀었는데 허중님 목소리 반가워서 문자를 보냅니다. 아직 퇴근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 신랑에게 맛있는 도시락 선물로 주고 싶네요.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자, 도시락 보내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3937님이 청해주신 스티비 원더의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까지 듣고 왔습니다. 3937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그런 나날이네요. 문자라도 소개되면 오늘 하루가 좀 특별해질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해주신 음악 듣고 왔습니다. 도시락 보내드릴 거예요. 따로 제가 언급 없어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문자는 다 보내드립니다. 3461님, 뭐라도 써야 당첨이 될 텐데 퇴근길 일에 지쳐가지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먹고는 싶고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6118님, 요즘 대학 졸업반 딸이요. 엄마, 나 뭐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라면서 울먹이네요. 딸아, 넌 지금 24살이잖아. 엄마는 51년을 이 길이 맞는지 고민을 한다. 인생은 아마도 끝까지 그럴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길을 선택을 하라고 옹디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해주셨는데 6118님, 지금 다 써주시고 뭘 앞으로 얘기를 하래.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따님은 그 정답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면 좀 나을 거예요. 정답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일부, 내가 지금 이 일을 아무리 망쳐도 엄마 아빠가 다 수습을 알아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클린 스테이트,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얼마든지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질 나쁜 양아치들 몇 명 빼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부딪혀서 가는 거예요.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왜 나만 정답이 없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괴로워하는 시간만 줄이면은 좀 희미한 빛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파이팅이고요. 정진영님, 서비스업이라 일찍 퇴근을 못하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손님도 없어서 일찍 퇴근했어요. 지용 오빠가 라디오 하네요. 대박. 혼밥해야 되는데 맛있는 도시락 부탁해요. 앞으로 자주 들을게요, 해주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0982님, 오늘 두 아들이랑 동물원에 다녀왔어요. 첫째는 11살, 둘째는 4살인데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서로 따로 놀던 애들이 동물원에서는 형아 저거 뭐야? 물어보면 첫째가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며 둘이 너무너무 잘 노는 거예요. 터울이 많은 형제라 따로 놀아서 걱정만 했는데 어느새 같이 노는 거 보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 나이차 생각 말고 둘째들 낳으세요. 옹디 저 둘째 낳길 잘한 거 맞죠? 해주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애기들이 그렇게 잘 노는 거 보면 뿌듯할 것 같아요. 안 싸우고. 저도 동물원에서 동생이랑 찍은 어렸을 때 사진 가지고 있는데 귀엽더라고요. 둘 다. 자, 배상만님.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아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는 갑자기 붕어빵이랑 복숭아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안 사주면 평생 뒤끝으로 남을 것 같아서 24시간 편의점에 있는 붕어빵 모양인 빵과 복숭아 통조림을 사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내가 못 싸울 줄 알았다면서 제가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엄청 울더라고요. 저는 단지 잔머리를 쓴 거였는데 아니에요. 노력한 거죠. 그 아내분이 너그럽네요. 예전에는 무슨 천도복숭아 사오라고 하는 분도 봤는데 아니 천도복숭아는 그게 실존하는 게 아닌데 그걸 어디서 사오라는. 자, 그런 게 아니라 통조림을 사와도 좋아했다라는 거 좋으시겠습니다. 남재영님, 저는 비 오는 날이면 BMK에 물들어 꼭 생각나는데요. 옹디도 그런 노래 있나요? 그래 해주셨네요. 저는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가 늘 생각이 납니다. 비 오면 늘 혼자 불러요. 흥얼거리면서. BMK에 물들어 신청하신 곡 듣고 올게요. 아까 천도복숭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동방석이랑 서유기만 생각해서 천도복숭아 신화인 줄 알았는데 실제 있군요. 제가 뭘 알겠어요. 과일 야채 이름을 워낙 몰라서 털없는 게 천도복숭아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덕분에. 문득 그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그 할머니 복숭아를 제가 사는데요. 그 복숭아보다 왜 이렇게 그 포장한 천이 더 훨씬 비싸 보여가지고 할머니 그 천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유 이 천도 복숭아요? 했던 할머니가 기억이 나십니다. 예. 내일은 조금 일찍 더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에요. 오후 3시부터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에서 먼저 만나 뵙고 저녁 6시 5분에 당연히 허지웅 쇼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엔딩송 누굴까요? 5657님, 오늘 영화 얘기 들으니까 오랜만에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한때 참 좋아했었는데 마이클 부블레 버전의 꽌도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자, 오늘 엔딩송 수상자고요. 마이클 부블레의 꽌도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 내일 한정으로는 오후 3시부터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Please don't make me wait.